짝 사례형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 하는데 07년도 사법고시 기출이고 쭉 한번 보도록 할게. 가장 먼저 좀 설문을 보면 사례를 보면 총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중학생 갑, 누나 을, 그리고 귀찮은 남자라고 좀 줄여서 표현을 할게. 가장 먼저 이 누나가 얘를 강도인 줄 알았는데 자신한테 귀찮게 하던 남자인 걸 눈치챈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생 그 동생인 중학생 갑한테 이제 교사를 한 거지. 얘를 때려달라. 그리고 이제 중학생 갑이 이제 이 귀찮은 남자 병을 이제 때린 거죠. 그러니까 폭행한 거죠, 폭행. 그러니까 오상방위. 근데 여기서 보면, 설문에서 보면, 갑이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갑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거고,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또가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엄격 고의설이나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위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폭행죄나 주거침입죄, 그리고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거든. 이 세 개의 죄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폭행죄가 이 설문의 경우에는 폭행죄니까 폭행죄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그 과실범위 결론이 나오면 불가벌이라는 점 먼저 체크를 해두고 쭉 가면 이제 엄격 고의설부터 보면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갑은 무죄, 을은 폭행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엄격 고의설 한번 쭉 보면 엄격 고의설 우리가 뭐라고 했어? 공부했을 때 엄격 고의설 이거 그 고전적 범죄 체계를 기초로 하잖아. 고전적 범죄 체계. 고전적 범죄 체계는 우리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고의를 책임의 요소로 보고 여기 이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엄격 고의설은 이런 고의설의 입장을 엄격하게 보는 거니까 그 이제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현실적인 현실적인 인식 또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있으면 이제 고의범이 성립한다. 그리고 없으면 똑같이 없으면 이제 과실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인데 우리 경우 위전적인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과실범이 성립해야죠. 엄격 고의설의 결론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뭐야?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폭행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잖아. 그럼 뭐야? 과실 폭행은 없으니까 불가벌 즉 무죄이다. 무죄의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이 죄가 되지 않는 행위잖아. 정범이 죄가 되지 않는 행위. 죄가 되지 않는 자를 선량한 자. 이걸 이용하는 거 뭐야? 간접 정범이지. 간접 정범. 그럼 누나 을은 죄가 되지 않는 갑을 이용한 거니까 얘는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거 뭐야? 갑은 무죄. 왜냐면 과실범인데 과실범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무죄. 맞는 지문. 을은 폭행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 그래서 이 가는 정답이야. 소급표 이론에 따르면 뭐야? 또 우리가 소급표 이론을 또 보면 소급표 이론 뭐야? 소급표는 뭐야?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포함해서 불법으로 보잖아. 불법이 총체적 불법으로 보고 여기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는 거고 또 책임을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 위전적인 상황은 이 위법성 요소 중에서 이 객정상이 없다고 생각한 건데 이걸 이제 위법성이 아니고 불법 고의로 보냐. 불법 고의. 그리고 이제 뭐야? 이 불법 고의에 대한 착오. 이게 뭐야? 구성요건 착오. 객정상이 없는 경우 구성요건이 없는 거다. 그럼 이제 구성요건이 조각되면 뭐야 돼? 사실이 착오. 고의가 없네. 그럼 무슨 결론이 나? 과실범 결론.
그럼 똑같이 결론이겠네. 폭행죄니까 과실범위 없으니까 무죄이고, 무죄일 거고, 폭행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나는 뭐야? 누나는 또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죠. 왜? 죄가 되지 않냐는 무죄인 우리 동생을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어. 또 보면 그럼 무죄. 같은 결론이 나왔죠? 맞는 지분. 엄격 책임설. 또 엄격 책임설 다시 한번 들어보자. 엄격 책임설은 뭐였어? 엄격 책임설은 애초에 그 위법성의 인식을 독자적 책임 요소로 보잖아. 이게 뭐야?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 책임 요소로 보는 거. 어떤 입장? 범죄 체계론에 의하면 목적적 범죄 체계. 목적적 범죄 체계.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돼?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무튼 이제 그 고의 의미가 사실의 인식으로 줄어들었잖아. 아까 위법성 인식이 빠진 거지, 고의 의미에서. 그리고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남게 된 거지. 근데 이 애초가 아니고 이제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이 위전착의 문제, 즉 오상방위 문제를 위법성의 인식으로 해결하자. 위법성 인식 문제 해결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 금지착오로 간 거죠. 형법 제 16조 금지착오로 가잖아. 그래서 금지착오로 가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 그러니까 책임이 조각되는 거지. 그리고 없으면 고의범이지. 근데 보면 아까 정당한 이유가 없지. 왜냐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잖아.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설문에 보면 과실범이 성립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제 고의범으로 가는 거라 여기는 이제 폭행죄가 성립할 거고. 그럼 이제 나아가 생각하는 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에 해당하니까 이 누나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이 있고 위법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교사범, 그러니까 공범 성립이 가능하지.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죠. 제한적 공적 형식에 의하면. 그래서 쭉 보면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갑은 폭행죄, 을은 폭행죄 교사범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갑은 무죄. 제한적 책임설 또 한번 가볼까? 제한적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아까 유추적응설. 제한적 책임설은 뭐야? 구의책이 있으면 이 위전착의 문제를 얘는 이제 책임 고의로 본 거죠. 책임 고의.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그 하빌테적 범죄 체계를 기초로 하는 거잖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책임 고의가 있고 여기 이제 불법 고의, 즉 구성 요건적 고의가 있다고 본 거잖아. 고의 이중적 지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조카 제한적 책임설이 있었고 유추적응설이 있었는데, 일단 유추적응설의 입장은 어차피 이 책임 고의가 조각된 것만으로는 반쪽짜리 고의에서 고의범 성립이 아니니까 너도 없애버려라. 둘 다 없애버리자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무튼 고의가 조각되면 뭐야?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이잖아. 근데 또 똑같죠? 과실범이면 뭐야?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불가벌, 즉 무죄이자 불가벌이고. 그럼 또 어떻게 돼? 간접정범만 성립할 수 있겠네. 쭉 보면 무죄, 간접정범 맞는 지문. 마지막 법규과 제한설에 따르면 똑같죠. 법규과 제한설과 그 유추적응설은 결론은 똑같대. 이 둘이 결론은 같을 수가 없어. 단 뭐가 다른 거야? 얘는 이 한쪽은 구성요건 착오를 조각시키는 거고, 한쪽은 구성요건 착오가 아니고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책임 고의를 조각한 거잖아. 결론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네 결론이 다르죠. 그럼 이건 일단 무조건 틀린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쭉 꼼수를 부려서도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쭉 사례형도 풀면서 한번 노트 정리식으로 기록합니다.